네, 마지막 발표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보다 더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HD 행복연구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 감정 코칭과 회복 탄력성을 소개할 발표자 윤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HD 행복연구소에서 연수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팀장이자 감정 코칭 수석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서 연구소를 대표하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그 안광복 선생님께서도 뭔가 학생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문제 행동을 하지 마라. 학교 폭력은 안 된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잔소리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학생들에게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 효과가 조금 더 강력하고 지속적일 텐데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연구소의 감정 코칭과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입니다.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금 조절하고 나아가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감정 코칭 프로그램은 서로 존중하고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 하는 관계조율 기술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두 가지를 종합하여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정 코칭은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10년 혹은 거의 20년이 되었네요.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여러 미디어와 책자를 통해서 소개되었고 회자되었던 내용입니다. HD행복연구소 공동소장님이신 최성애 박사님과 조벽 교수님께서는 감정 코칭 내용을 청와대와 국회와 대법원에도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많은 뉴스, 신문에서 감정 코칭이 소개되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감정 코칭이 학교 폭력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아 교실이 있던 곳에 꿈이 시작이 되었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교실에 희망이 생겼으며 가정에서는 감정 코칭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학교 생활 적응에도 도움을 주는 감정 코칭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문과 뉴스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KBS 다큐멘터리에서 실제로 폭력이 존재하였던 한 중학교에서 개인의 학생들의 폭력이 어떻게 완화가 되었고 교실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전 과정을 소개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타이틀은 작은 기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세 번째로 발표 순서를 바꾼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계신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감정과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과학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과학이라고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된 영상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로 향하는 선생님의 발걸음이 다급한데요. 부모님에게 연락이 오자 화가 난 아이가 문을 부수었습니다. 네, 그 다큐멘터리 중의 일부였습니다. 중학교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보인다면 그 시작은 어쩌면 초등학교 그 이전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친구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때리고 넘어뜨립니다. 이런 문제 행동은 고등학생이 된다면 조금 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데 우리 지탱북연구소에서는 MBC, KBS, SBS 다큐멘터리에서 학생들의 문제 행동과 폭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고 감정 코칭과 회복 탄력성이 그것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것도 모든 연령층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 감정 코칭이 극찬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남미에서는 아동의 개인 변화를 여러 국가에서 이끌어냈고 멕시코에서는 그로 인하여 휴머니타리안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심리 상담사들이 모이는 정서 기반 서밋에서는 감정 코칭 창시자인 존 가트맨 박사님께서 아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델과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공로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감정 코칭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And Pat, Dr. Choi, would you mind please standing up? I want people to see you, to be introduced to you, I think we can do this. I think we can really change the way children are treated throughout the world. if we could just clone these guys. Yeah, they've really created a model for how we can do this. 그러나 국내에서는요. 2012년 이후에 아주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분 공동소장님께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국가의 여러 위원회 혹은 조직에서 어떤 역할과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해 충돌의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래도 이해 충돌의 오해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코칭이 여전히 주목받고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말입니다. 2022년에는 교육부가 요청을 하여 EBS가 감정 코칭 5부작 영상을 제작하였고 제작에 이어서 5개 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의 돌발 행동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라는 제목 하에서 감정 코칭이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정 코칭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선생님들이 이제 궁금하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연수는 기본적으로는 2시간씩 3회기 총 6시간 학교 수업 시간으로는 6시간 진행이 됩니다. 회복 탄력성 연수는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감정 코칭 연수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2시간씩 3회기 총 6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감정 코칭 연수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친구들과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프로그램에는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들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서 기반입니다.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정서 기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서서 학교 폭력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경험했던 미국에서는 다양한 방법, 캠페인, 처벌, 보상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연방정부의 조사 결과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행동 인지 기반 방법 대신에 도입된 것이 정서 기반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이모션, 즉 감정은 행동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감정을 이동하지 않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이론 설명식으로 뭔가 전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생들은 도구를 매우 좋아하고요. 흥미를 보이고 재미있어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도구는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신체 감각, 특히 그 중에서도 심장의 박동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프로그램입니다. 더 나아가서 게임 형식으로 본인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도전해 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감정에 대해서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는 카드, 그리고 직관적 도구로 스스로 깨닫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그네틱 보드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서 지루하지 않게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소규모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반에 한 명의 강사가 아니라 실습 강사 선생님들이 함께 가셔서 소규모로 그룹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고 그런 시험과 실습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강사진이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 역시 작년에 한 고등학교에서 감정 코칭의 핵심 기술인 관계 조율, 의사소통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의 말 걸기에 우리가 원수되거나 멀어지거나 다가가는 대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것을 직접 시연을 해보고 멀어지거나 원수되는 대화를 할 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를 경험하고 다가가는 대화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습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몸으로 역동적으로 체득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론으로 그리고 암기 위주로 달달달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재미있게 체득하면서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요. 과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네요. 과제가 주어집니다. 과제라니 조금 선생님들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뭔가 학생들이 변한다라는 것은 몇 시간의 수업만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기 사이에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어주는데요. 마치 병원에서 우리가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처방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조금 더딜 수 있듯이 학생들에게 과제라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 약이 아주 무겁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하루에 한 3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제로 인하여 새로운 생활 루틴이 만들고 새로운 습관이 형성이 되어 점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뇌회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러한 과제를 꾸준히 한 학생들은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바이오 피드백 도구를 통하여서 자신의 변화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전문적으로 고도로 훈련된 강사팀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전국적으로 약 400명의 감정 코칭과 회복 탄력성 강사팀이 존재합니다. 연수가 이루어지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훈련된 강사가 팀을 꾸려서 학교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학교마다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감정 코칭과 회복 탄력성은 각각 6회기, 종합 프로그램은 10회기이지만 회기를 느리거나 축소하는 것도 또한 가능하다. 물론 지금은 어떤 한전된 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조금은 다른 경우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 우리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수년간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매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식 바로 다음날 이틀간 15시간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대학교에서는 4년 동안 총 60시간의 인성교육을 10년째 진행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회기뿐만 아니라 학생의 대 강사의 비율 조정 또한 가능하고
연수 중에 너무나 심각한 경우에는 개별 심리 상담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가장 마지막 특징입니다. 학교에 이러한 우리의 노하우, 기술들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학교가 만약 원한다면 우리가 진행하는 감정 코칭이나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을 직접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학교폭력은 누구나 다 그렇듯이 별로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용어일 것입니다. 저 역시 학교의 평화와 존중이 되돌아오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역할에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